You're recording? For research purposes. 적에게 당했습니다. Delete that footage. 영화 블랙팬서는 MCU 최초로 흑인 슈퍼히어로를 주연으로 하고 있는 영화로, 재밌게도 실제 코믹스에서도 블랙팬서는 1966년 전 세계 최초로 등장한, 정확히 말하면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 같은 주류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흑인 슈퍼히어로입니다. 와칸다의 비행선들을 아래에서 바라보면 마치 아프리카 전통 가면과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와칸다 부족들이 비행선을 보고 위를 올려다볼 때마다 와칸다인으로서의 일종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설정으로, 때문에 이 비행선들 중에는 아예 블랙팬서의 마스크 모양처럼 생긴 비행선도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제스처는 팔을 교차해서 가슴에 모으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조각상에서 따온 자세라고 하며, 미국 수어로 사랑과 포옹을 뜻하는 제스처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리허설 도중 감독과 체드윅 보스만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 자세를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나중엔 다들 중독되어서 촬영장에서 서로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인 킬몬거는 배우 마이클 B 조던이 처음으로 연기한 마블 코믹스 캐릭터로, 이런 영화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여튼 마이클 B 조던은 대부분의 액션씬을 스턴트 없이 스스로 소화하기도 하고, 해당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촬영 기간 내내 스스로를 킬몬거라 생각하고 매일 일기를 쓰는 등 배역에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선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와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한 매그니토, 이 두 캐릭터를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영화 중반부 에버렛 로스가 클로를 신문할 때에는 로스의 등 뒤에 비브라늄 오디오 장치가 달려있는데요. 이는 트찰라가 로스 몰래 등 뒤에 부착한 것으로, 때문에 이때 소리를 잘 들어보면 특유의 비브라늄 소리가 들리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를 빼내기 위해 킬몬거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입고 있던 파란색 전투복은 조금 뜬금없지만 드래곤볼의 베지터의 의상을 레퍼런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영화의 감독 라이언 쿠글러가 마이클 B 조던이 예전부터 드래곤볼의 팬인 걸 알고 일종의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의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킬몬거가 쓰고 있던 가면 역시 원작 코믹스 속 킬몬거가 쓰고 다녔던 갈색 갈기가 달린 가면을 레퍼런스한 것입니다. 킬몬거가 던진 수류탄을 트찰라가 몸을 던져 막는 장면은 과거 캡틴 아메리카가 자신의 몸을 던져 수류탄을 막으려 했던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이후 클로를 구출해낸 킬몬거가 사실은 클로를 죽여서 와칸다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씬에선 둘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자세히 보면 사실은 클로가 먼저 킬몬거의 심장을 명중했지만 킬몬거가 방탄 수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방탄유리야 총싸움에서 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lab is under attack.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Remote driving system activated.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와칸다 AI의 이름은 그리엇으로, 이는 실제 아프리카에서 구전을 통해 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이야기꾼을 지칭하는 단어 그리엇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You cannot talk. One more word and I will feed you to my children. I'm kidding, we are vegetarians. 재밌게도 은바쿠를 연기한 윈스턴 두크는 실제로도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킬몬거의 과거 회상 속 그가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장면과 전작인 시빌워에서 트찰라가 아버지를 잃고 슬퍼했던 장면은 같은 구도로 연출되어 있지만 킬몬거는 왼쪽, 트찰라는 오른쪽으로 배치시켰는데, 이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이 두 캐릭터가 서로 같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서로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트찰라는 영화 초반 수트를 고를 때 금색과 은색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But the idea is to not be noticed. This one. 눈에 띄지 않는 은색을 골랐고, 반대로 킬몬거는 자신의 존재를 화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금색을 골랐는데, 여기서 이 둘의 마스크 역시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진 트찰라의 마스크는 입이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킬몬거는 거칠고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의 마스크는 입을 크게 벌려서 마치 포효하고 있는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 캐릭터 모두 아버지를 잃고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킬몽거는 복수를, 트찰라는 용서를 선택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about 2 billion people all over the world that looks like us. Wakanda has the tools to liberate them all. Vibranium, the weapons. Our weapons will not be used to wage war on the world. 이 둘의 대사를 통해 킬몽거는 폭력주의적, 트찰라는 평화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 두 캐릭터의 갈등의 모티브는 바로 인권운동가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이 실제로 서로 폭력 인권운동과 평화적 인권운동을 두고 벌였던 갈등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을 모티브로 한 또 다른 유명 캐릭터로는 엑스맨 시리즈에 매그니토와 프로페서 X가 있는데, 이 때문에 마이클 B 조던이 킬몽거라는 캐릭터를 연구할 때 매그니토를 참고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킬몽거와 트찰라가 폭포에서 결투를 벌일 때 킬몽거가 긴 창을 반으로 부러뜨려 짧게 쥐고 사용하는 방식은 과거 몇몇 아프리카 부족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때 킬몽거의 몸을 가득 채운 독특한 문신 역시 실제 아프리카에서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낸 뒤 아물게 하는 방식으로 새기는 전통 문신에서 가져온 설정이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문신들은 CG가 아니라 매 촬영 때마다 스태프 3명이 붙어서 2시간 반 동안 90개가 넘는 실리콘 보형물을 일일이 매번 부착해서 촬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킬몽거가 트찰라와의 결투에서 승리하여 와칸다의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인물들은 전부 그에게 복종하여 예를 갖추고 있지만 오코에만큼은 트찰라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혼자서만 고개를 들고 킬몽거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있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힘을 얻기 위해 치르는 허브 의식 장면은 트찰라나 킬몽거가 와칸다에서 의식을 치를 때에는 진짜 모래를 이용해 촬영하였지만, 후반부 트찰라가 눈 속에서 의식을 치를 때에는 눈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해 촬영한 뒤 CG로 리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킬몽거의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페이지 한쪽 구석에 좌표가 적혀 있는데, 당연하지만 이 좌표는 와칸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좌표로 실제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아프리카 르완다의 남서부 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와칸다의 위치가 르완다의 남서부 쪽이라는 것은 이미 아이언맨2의 뒷 배경에서 이스터에그로 먼저 밝혀진 바 있습니다. 킬몽거가 평소 목걸이로 차고 다니던 은색 반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반지로, 흥미롭게도 그가 와칸다의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목에 있던 반지를 빼서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의 복수를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찰라의 블랙팬서 수트는 흑 표범을 모티브로 만든 것답게 심플하고 매끄러운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지만, 킬몽거의 수트에는 몸 전체에 금색 점박이 무늬, 정확히는 치타 무늬가 박혀 있는데요. 이는 원작에선 킬몽거가 프레이라 불리는 치타를 늘 곁에 두고 다녔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후반부 트찰라와 킬몽거의 최종 결투 장면의 배경이 된 와칸다의 비브라늄 광산은 감독이 말하길 이 배경이 마치 사람의 심장 판막처럼 느껴지도록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둘의 마지막 결투가 마치 와칸다의 심장을 두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모습처럼 보여지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투에서 패배한 킬몽거는 My pop said Wakanda was the most beautiful thing you ever seen. He promised he was gonna show it to me one day. 자신의 최후의 순간을 와칸다의 석양이 보이는 곳에서 맞이하는데요. It's beautiful.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전에만 들었던 와칸다의 석양을 Yes, the sunsets there are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마침내 마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영화 중반부 그가 와칸다의 왕위를 차지했을 때 외쳤던 대사와 The sun will never set on the Wakandan Empire.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대사는 과거 19세기 대영 제국을 연상시키는 대사로,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박물관에서 영국을 비판했던 킬몽거가 These items aren't for sale. How do you think your ancestors got these? You think they paid a fair price? Or did they take it like they took everything else? 과거 대영 제국의 제국주의 사상을 자신이 보여주는, 즉 대영제국을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침략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사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와칸다의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건 자신의 그릇된 사상의 끝을, 그 최후를 마주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 첫 장면, 어린 시절 킬몽거가 자랐던 오클랜드에는 우유 상자로 만들어 놓은 허름한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요. 이는 감독이 실제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당시의 기억에서 가져온 것인데, 영화 마지막 트찰라가 킬몽고가 자란 건물들을 구입하고 I bought this building. This will be the first Wakanda International Outreach Center. 이것이 와칸다의 첫 국제 구호센터가 될 거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허름한 농구 골대가 아니라 번듯한 농구 골대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이 둘의 갈등에 대한 정답은 폭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눔으로써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we will be sharing our knowledge and resources with the outside world.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라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